어느 날 도쿄의 한 거리 한복판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은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수많은 시청자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목격했죠. 하지만 이 사건의 내막이 밝혀진 뒤 일본 사회는 자연사 논란까지 일어나며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모가미 아이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오전 10시 도쿄 신주쿠구 타카다노바바역에서 불과 30m 떨어진 거리 한낮의 도심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43차례나 칼에 찔리며 쓰러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진행하던 길거리 방송 때문에 모든 장면이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화면 너머로 살인 현장을 목격했고 범인은 피로 얼룩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몇 시간 만에 이 사건으로 뒤덮였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인기 인터넷 방송인을 노린 스토커의 범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토킹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250만 엔이 넘는 빚을 받지 못한 채 벼랑 끝까지 몰린 한 남자와 그를 철저히 조롱하고 외면한 여성 사이의 비극적인 파국이었죠. 사토 아일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불행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야마가타 시내로 술을 마시러 나갔고 아버지는 언제부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사랑도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자란 아이리는 겨우 15세가 되자마자 어머니에 의해 술집으로 내몰렸습니다. 중학교를 막 졸업한 소녀를 술집에서 일하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어머니는 딸의 이름으로 외상값을 잔뜩 쌓아놓기까지 했습니다. 비싼 술을 마시고는 아이리가 낼 거라며 태연히 자리를 떴죠. 거친 유흥가로 던져진 아이리는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했습니다. 손님들이 다른 여성들에게 샴페인을 사주는 모습을 보며 아이리는 그 샴페인 사진을 찍어 마치 자신이 받은 것처럼 SNS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것이 공허함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7세의 어린 나이에 아이리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2021년 18세로 미혼모가 된 아이리는 몸조리를 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 방송을 접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죠. 모가미 아이라는 가명을 정하고 방송을 시작한 그녀는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리는 갓난아기를 보육원에 맡긴 채 방송과 캬바쿠라 일을 병행했고 아이는 그녀가 어릴 적처럼 철저히 방치되었습니다. 불행은 대물림되고 있었던 거죠. 2021년 12월 타카노 켄지는 우연히 모가미 아이의 방송을 보게 됩니다. 38세의 타카노는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의 남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친구들과 카드게임을 즐기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왕따를 당한 적도 없었죠. 약한 정신분열증이 있었지만 밝고 솔직한 사람으로 기억됐다는 그는 게임을 좋아해서 종종 게임 실황 방송도 하곤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타카노는 피규어 판매 회사에서 사이트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무 시간이 짧아 연봉은 적었지만 꾸준히 저축해서 150만 엔을 모았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모가미 아이의 방송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형태가 그에게는 편안했으니까요. 2022년 8월 타카노는 모가미 아이로부터 개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캬바쿠라에 놀러오라는 초대였죠. 좋아하는 방송인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리 없었던 타카노는 곧바로 야마가타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리의 초대는 결코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타다키조이라는 연애 사기 수법이 크게 횡행하고 있었죠. 중장년 남성의 감정을 자극해 큰 돈을 뜯어내는 범죄였습니다. 마법소녀 리리로 활동하며 1억 5천만 원을 사치한 와타나베 마이가 그 노하우를 담은 매뉴얼을 판매했고 이것이 여기저기 퍼져나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아이리가 해당 매뉴얼을 직접 참고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그녀의 수법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캬바쿠라를 방문한 타카노에게 성심성의껏 응대하며 친분을 쌓은 아이리는 2022년 9월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몇만 엔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자 아이리는 점점 뻔뻔해졌죠. 늦은 새벽에 어떻게든 돈을 송금해달라고 재촉했고 변명은 갈수록 성의가 없어졌습니다. 이 시기 아이리는 어머니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맡긴 아이를 찾으러 가지 않았고 매일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와 싸우기를 반복했죠. 결국 아동상담소가 아이를 데려갔고 남자친구도 떠났습니다.
공허함으로 가득 찬 아이린은 보이즈바의 남자들에게 돈을 바치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씀씀이는 날로 커져갔고 신용이 바닥나자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죠. 아이리의 변명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자신은 방송으로 월 100만 엔 이상을 벌고 있고 2천만 엔 이상의 적금이 있으니 금방 갚을 수 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타카노는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점차 거절하는 빈도가 높아졌죠. 그러자 아이린은 존재하지 않는 언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언니가 임신해서 낙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시작해 언니의 남자친구가 빚을 남기고 실종되었다는 식으로 점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타카노의 저축 150만 엔이 모두 바닥나자 아이린은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번도 빚을 진 적 없던 타카노는 거절했지만 이대로면 몸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말에 결국 100만 엔을 대출받아 송금했죠. 2023년 타카노에게서 뜯어낼 게 없다는 걸 안 아이린은 연락을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불안해진 타카노가 천천히라도 좋으니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하자 아이린은 미안하다며 3만 엔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었죠. 그럼에도 타카노는 온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모가미 아이가 방송을 그만두고 캬바쿠라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녀에게 큰일이 났다고 생각한 타카노는 돈을 반쯤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리가 다시 방송에 복귀했던 것입니다. 모가미 아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말이죠. 타카노가 연락을 시도하자 돌아온 건 차단이었습니다. 모든 변명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타카노는 곧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12월 사토 아이리가 타카노 켄지에게 251만 4,800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죠.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지급 명령을 무시해도 강제 집행이 어려운 구조였으니까요. 판결문은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2월 10일 타카노는 아이리로부터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타카노는 아이리와 함께 있는 처음 보는 남자를 만났죠. 남자는 자신을 아이리의 전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녀의 방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가미 아이가 빚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미지가 손상되어 돈을 벌기 어려워진다며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죠. 타카노가 변호사와 상담하겠다고 하자 남자는 법정 다툼이 되면 상황이 길어진다며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타카노는 압박에 못 이겨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리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고 방송에 악질적인 댓글을 달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위반 시 위약금은 300만 엔이었습니다. 이후 모가미 아이의 방송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월 수입이 47만 엔을 돌파했고 9월에는 95만 엔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타카노에게 입금된 금액은 한 푼도 없었죠. 서약서 때문에 개인적인 연락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이리는 다시 타카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방송으로 성공한 아이리는 카지노 방문 사진을 SNS에 올리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서약서를 강요했던 전 남자친구가 사실 아이리의 약혼자였다는 점이었죠. 둘은 월세 30만 원짜리 도쿄의 고급 맨션에서 동거 중이었습니다. 아이리가 약혼자와의 럭셔리 라이프를 SNS에 공개하고 있을 때 타카노는 500엔짜리 아이스크림도 할부로 구매할 정도로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근거한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사토 아이리의 소재가 불명확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2025년 1월 모가미 아이의 월 수입이 130만 9,883엔을 돌파합니다. 그녀의 SNS에는 약혼자와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행복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과 함께 모두의 축복에 감사한다는 글도 올라왔죠. 2025년 2월 18일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하던 타카노는 이제 안 될 것 같다며 희망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2월 말 타카노는 아이리가 차단해둔 방송 대신 그녀가 게스트로 참여한 다른 방송에 들어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을 긁어 모아보낸 후원에 대한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료 방송인이 저 사람 네가 말한 스토커 아니냐고 묻자 아이리는 우와 기분 나빠라고 말하며 또다시 타카노를 차단했던 것입니다. 3월 7일 타카노는 아이리와 약혼자가 함께 운영하는 SNS 계정에 간절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대출 빚을 갚느라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니 제발 1만 엔이라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돌아온 답변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는 냉담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벼랑 끝까지 내몰린 초식 동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날카로운 뿔을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타카노는 아이리를 서바이벌 나이프로 43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 원한만큼이나 처참한 결말이었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대중들의 반응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스토커 범죄가 아니라 빚을 갚지 않고 조롱까지 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왔죠. 실제로 모가미 아이는 동료 방송인들 사이에서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피살당한 현장에는 조롱의 의미가 담긴 추모 물품들이 놓였습니다. 타인의 돈을 빨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의 스펀지, 복수를 상징하는 노란색 아이리스, 손도 록스가 탓한다는 의미의 가젤꽃이 놓였죠. 심지어 추모 현장을 발로 밟는 사람까지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타카노처럼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그가 받았을 고통에 절절히 공감했던 것입니다. SNS에는 오랫동안 빚을 갚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돈을 입금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죠. 한편 아이리의 약혼자는 여러 매체에 출연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가미 아이는 돈을 갚으려 했으나 타카노의 스토킹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아이리가 이미 상당 금액을 변제했다는 황당한 폭로까지 터뜨렸습니다. 그 근거는 금전 대신 성행위로 가름했다는 것이었는데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약혼자의 증언은 곳곳에 모순점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2023년 12월에 채무를 알았다고 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2023년 8월에 알았다고 말하는 시기였습니다. 약혼자가 그렇게 죽었는데 자기 보신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서약서로 타카노를 극한까지 몰아붙인 것은 본인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토 아이리를 보듬어 주기는커녕 끝까지 이용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만들었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일본 사회의 채무 회수 시스템에 대한 경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민사에서 승리해도 채무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법 체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죠.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채무자가 무시하면 그만인 구조, 그 허점이 한 남자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불행 속에서 태어나 사랑받지 못한 채 자란 소녀와 온순하고 조용한 삶을 살던 평범한 남자, 둘의 만남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250만 엔이라는 돈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죠. 타카노 켄지의 처우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삶은 끝나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으니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빚을 갚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갚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사람을 얼마나 극한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